네, 안녕하세요. 재단소 시간입니다. 나폴레옹 명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리더는 희망의 딜러다 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희망의 딜러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뭐 약간 그러지 못한 캄캄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네. 좋은 지도자였는가? 보기에 따라 좀 다르다. 네. 이긴 한데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거를 공화당 입장에서 되게 승리를 이끌어서 인중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까지 된 실은 굳이 전쟁이 필요하지 않는데 전쟁의 소용돌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넣은 네. 일종의 독재자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네, 뭐 지금은 아무래도 독재자 쪽이 훨씬 더 강한데 네. 그때는 지지한 사람도 좀 있었다. 말씀하신 오늘 그 명언 희망을 거래하는 사람? 네, 희망의 딜러.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래하지 말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면 괜찮은데 뭘 자꾸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희망을 자꾸 주려고 하고 희망 원래 있는데, 네. 희망은 원래 국민에게 있어요. 뭐 거래하지 않아도 있는데 자꾸 주려고 하죠. 희망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네. 살살 부처질문 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살아나는데 희망 없지? 막 이만큼 장작불을 던져주니까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제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지도력 그리고 지도력.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네. 그 병사들이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네. 나폴레옹이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네. 병사들과 딱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쵸. 자리를 피해 주니까 네.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같은 병사다. 네. 라고 앉혀서 네. 같이 불을 쬐다는 끝에는 일화가 있다.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전장에서 병사들의 네.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는 많은 신임을 받지 않았나.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전쟁이 나고 몇 년 만에 전쟁에 뛰어들어서 제약 중에 육관 소유도 있다가 1793년에 처음으로 참전을 해요. 그 다음에 24살에 장군을 달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원래는 대위고 소위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장군을 달고 전쟁 하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급진적인 어떤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병사인데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빨리 휘어잡고 전쟁의 상황을 굉장히 빨리 정리할 수 있었던 지략은 있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프랑스를 강대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돼서 초대 황제로서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번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다가 나폴레옹의 육필 원고 편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글씨를 참 못 썼어요. 그래서 천재는 악필이 맞구나. 그쵸? 이 관련된 일화들이 되게 많던데 네. 자기가 쓴 그 편지는 거의 사적인 개인적인 서신밖에 없고 대부분의 명령문들은 비서가 대부분 다 써주었어요. 명령문을 못 읽을까봐 그랬을까요? 그랬죠. 왜냐하면 진짜로요? 명령문 때문에 헷갈릴까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진짜요? 실제로? 실제로 이 베니스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네. 그 베니스가 VENIC잖아요. 네네네. 잘못 본 오파가해서 니스를 갔대요. 어떡해. 그리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베니스를 니스로 쓰기는 어렵지 않나? 워낙 악필이어가지고 자기도 잘 못 알아봤대요. 진짜요? 자기가 쓴 글을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명령 내린 건 기억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베니스를 니스로 서면으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서면으로 그 서면을 해서 명령을 보냈죠. 전달하는데 정보가 가는 거니까. 뭐지? 니스인가? 아이씨, 니스로 가자 하고 잘못 갔다는.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또 1000명 이렇게 적었는데 네. 잘못 적어가지고 뭐 1400명이 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떡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쓰면 안 되겠다. 비서에게 무조건 쓰게 해야 되겠다. 왜 수칙을 악필이었을까?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에 비해서 손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리가 빨빨 움직이는데 손이 네. 느리니까 이게 손이 머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날아다닌다. 메모할 때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메모를 할 때 급하게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타이핑 기술이 있기 때문에 머리 속도보다 손이 더 빨라졌어요. 그렇진 그래요. 않던데요. 저는 정말 500타 치기 때문에. 진짜요? 네. 저는 아직도 독수리라서. 그건 이제 머리하고 손이 동기가 잘 된 경우고 저는 머리의 속도보다 손이 더 빨라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시에는- 생각하기 전에 손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손이 혼자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있죠. 네, 뭘 쓰나요? 그럴 때는? 너무 궁금한데? 그럴 때 뭐 김중혁은 천재 이런 얘기 쓰죠. 아, 매크로 같은 기능이죠 그런 게. 그래서 이거 이제- 방송 나가도 되나요? 그래서, 네. 네, 나가도 된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 그게 가장 유명한 거예요?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영웅인데 키가 작다. 키가 그 작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았더라고요. 몇이에요? 168? 168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프랑스 남자 같은데요? 평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네, 왜 왜- 작은 키라고 했냐면 적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상대 장군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좀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근데 다비드가 그린 대관식 장면 같은 거 보면 조세핀한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런 대관식 장면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욕망 같은 게 막 이글이글하는 게 그 그림 전체에서 막 풍기는 느낌은 좀 들어요. 보통 대관식이라고 하면 본인이 교황한테 이렇게 관을 받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보면 자기가 관을 내려줘. 누구한테? 요세핀한테. 그래서 교황이 사실 그 자리에 불려왔었대요. 근데 교황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거대하고 부유한 프랑스를 만들었고 심지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까지 다 손에 넣었는데 왜 더 가지고 싶었을까?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약간 의문이에요. 어쩌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마지막 한 퍼즐만 더 맞추면 나의 권력 혹은 나의 부가 완성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끝까지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세상에.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저는 공포를 파는 사람 같아요. 공포를 판다. 공포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불안을 초래하게 만들어서 위기를 통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현재도 많이 있죠. 전 세계 지금 네. 나쁜 지도자를 불리는 사람들은 네, 많이 대체로 있죠. 공포를 통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희망을 사고 파는가 아니면 공포를 불안과 사고 파는가? 공포를 사고 파는가 그걸로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남겼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것은 당신의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 절대 방해하지 마라. 응? 적이 실패를 해줘야 또 자기가 승리를 하니까 네, 방해를 받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문장도 하나 있어요. 정치에서 부조리는 약점이 아니다. 부조리가 핸디캡이 아니래요. 대체로 우리가 뭐지? 아는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다 부조리하지 않나요? 부조리 하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부조리한 인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조리를 이용하여서 부조리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부조리하더라도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거의 약속을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뭘 해줄게? 내가 뭘 달성할 거야? 언제까지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직업인데, 근데 최고의로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황제가 얘기했다. 이것도 되게 넌센스 같고, 실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속만 잘 지키는 사람, 이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리더였을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문장은 리더는 희망의 딜러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어떻게 바꿔보셨을까요? 제가 일단 원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프랑스어로 지도자는 희망을 고려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Un chef est un marchand d'espérance. 데스페랑스가 아마도 저거 같아 희망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약간 틀어보았습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말로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글로 써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Un chef est un marchand d'épices. 거의 비슷하죠. 뭐예요, 이건? 리더는 네. 향신료를 사고 파는 사람이다. 엥? 이렇게 쓴 거 아까 아니었을까? 향신료? 어. 발음이 비슷한가요? 그렇죠. D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아, 그래요? 프랑스어로? 네. 이 말은 무엇이냐? 원래 이제 나폴레옹은 희망이 아니고 지도자는 향신료를 주고 파는 사람이었다. 향신료란 뭐냐면 향기를 주어서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국민들을 홀리는
허브를 사고 팔고 이러는 사람이다라고 쓴 건데 그걸 들은 사람이 에이, 향신료는 아니겠지. 설마 향신료겠어. 희망이겠지? 아, 지도자는 희망을 사고 파는 사람이구나로 와전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진 거다. 누구한테 뭘 주는 직업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특히나 정치를 하는 분들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그 에어리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요즘 확인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거의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나폴레옹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재단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약속하지 말죠. 돌아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요. 약속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게 만나요. 진짜 구독, 큰 좋아요 행복일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